어씨. 안녕하세요. 경매상업 바이오춘입니다. 오늘은 잠깐만요. 마이크 좀 끄고 마이크를 안 꽂았어요. 오늘은 요거 선순위 가장임차인 총정리에서 선순위 가장임차인 총정리 조사 방법 30여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30여 가지가 많아요. 더 많아요, 이보다. 굉장히 많은데, 조사하는 방법들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이거 강의하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옆집 강아지도 아는 내용을 왜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다 공개는 안 하고, 일부 이제, 꺼멓게 먹처리를 해서, 좀 공개 안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좌우지단간, 선순위 가장임차인 총정리에서, 조사 방법 30여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뭐 길게 안 할 거예요. 짧게 할 거예요.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보면 여러분만 손해. 이것은 여러분들 뭐 아파트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빌라 뭐 단독 다가구 뭐 임차인 뭐 상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아하시죠? 돈 안 되는 아파트 막 한 번 입찰할 때마다 막 2, 30명씩 벌떼처럼 몰려서 거기다 벌집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파트는 특수물건 외에는 금매로 사시라고. 금매로. 뭐 한다고 차비 들고 더운 데 가서 아파트 하나 낙찰 받겠다고 그 돈 500만원 상승 시기에는 상관없어요. 높게 써도 지금 아파트가 하락 시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교재 판매는 지금 현재 188만원인데요. 제가 7월부터 지금 가격 인상을 199만원 써놨는데, 아마 7월부터는 제가 200만원을 넘길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것은 220에서 230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안에 구매하십시오. 이제 저도, 너무 많이 뭐, 교재를 판매하는 것도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제 강의 보시면 항상 제가 광고를 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이 199만원이 아니라 아마 그 이상으로 지금 가격을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20에서 250 사이가 적정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끝낼게요. 아니야, 바로 들어갈게요. 자, 선순위 임차인 조사 요령에서 뭐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뭐 각자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게 더 이제 서류상 조사가 있고 현장 조사가 있죠. 현장 가서 조사하는 게 있는데 임장 가기 전에 반드시 그죠? 반드시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경매 정보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건요.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 종기일 내 배당요구인지 여부. 그 다음에 전입신고 당시에 이루어진 은행권의 대출 금액. 그죠? 그리고 이제 저당권이 금융권인지, 제1금융권인지, 제2금융권인지, 또는 개인인지, 대부회사인지. 이것도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아실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실거래가 및 전입신고일, 당시 전후의 전세가 또는 실거래가 등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죠? 뭐 아실이나 국토교통부 또는 뭐 부동산 플래닛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부동산 뱅크, 뭐 탱크, 뭐 하여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신고한 보증금액 액수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때 당시. 그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일하고 소유권 취득일에 비교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점유 개정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죠? 등기부상 주소 이전 내역 등도 파악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등기부상 주소 이전이 됐다거나 아니면 등기부상 같은 특별한 점이 있다. 임차인이 거기 올라가 있다. 그런 것들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뭔지 알죠? 그 다음에 문건 송달 내역에서 임차인에게 송달된 내역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은행 등 채권자들에게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는지 부부 또는 가족관계가 아닌지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매각물권 명세서를 통해서 재반 사항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사람들이 이걸 섣불리 듣는데 매각물권 명세서에 보면 정보 출처 구분이라고 있죠. 그죠? 현황사인지 자진신고인지 그죠? 그런 내용들 정보 출처 구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하고 카 두 개는 숨겨놨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일반 구독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를 시간적 흐름으로 정리해서 찾아내기는 것도 방법도 필요하죠. 그죠? 요 부분은요, 제 강의 블루오션 교재 797에서 800강 반드시 보십시오, 여러분. 797강에서 800강에 제가 모든 임차인 조사하는 방법들을 다 정리해놨거든요. 그 부분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조사로 들어가서 현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뭐 이 컴퓨터 앞에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는 거 기본이고, 거기서 기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들러가지고 뭐 이제 거주자 신원 파악이라든가 이사한 날짜, 그다음에 관리비, 수도비, 가스, 연체 내역들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름, 전화번호, 비상연락망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요. 이제 그것은 개인적인 능력입니다. 그 개인적인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서 통장을 만나본다든가, 통장들은 뭐 이제 다양하게, 그죠? 조사를 할 권한이 있죠. 뭐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안 한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일정 기간 단위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통장들이 제일 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민방위라든가 예비군대를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통장들이 이제 예비군 훈련 통지서라든가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정기적으로 보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 진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은,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전입세대 열람은, 친분이 있으면,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친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전출입 현황까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정보라 이제 잘 알려주지 않는데, 어쨌든 이것도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이웃집 탐문, 요 방법도 있고요. 뭐 이웃집 탐문, 뭐 앞집, 옆집, 뭐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죠? 두드려 보시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의 경우에는 문 앞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 봉투를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안 하죠. 저도 이제 안 해요. 이제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편물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요. 그죠? 아파트나 연립의 경우에는 차량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차량 앞에 스티커가 동그랗게 붙어 있잖아요. 몇 동에 몇 호,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대부분 밤에 가면 후레쉬로 붙이면 다 주차해 놨잖아요. 그죠? 근데 경비사한테 쫓겨날 수 있죠. 잘못하면. 그건 알아서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스티커에 보면 호수나 전화번호 또는 차량 번호가 있죠. 그죠? 차량 번호, 이제 뭐 차량 등록 사업소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죠? 차량 등록 원부도 열람해보고, 보험사 직원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도 해보고, 뭐 그런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이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인정이나 또는 이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도 직방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경찰, 검찰의 도움, 아는 사람 있으면 이 사람들 도움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또 극히 제 개인적인 능력이죠. 그죠? 이게 경찰관들도요, 또는 특히 경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 정보를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로그 기록이 남아요, 여러분. 그래서 경찰관들이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기록이 누가 조회했는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아서 개인적인 능력이니까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를 또는 뭐 주택을 감정평가 담당했던 감정평가사와 통화를 해보는 것도 괜찮죠. 저도 옛날에 이거 좀 많이 통화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황조사를 담당했던 집행관하고 면담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물건 소재를 직접 방문해서 물건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서 법원 현황조사관이 공지한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이제 임차인한테 만났어, 맞닥뜨렸어. 뭐 이거 임차 보증금이 실제는 1억인데, 아니 뭐 이거 임차 보증금 뭐 이거 뭐 5천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뭐 노발대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그 자기가 낙찰받으려고 숨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큰둥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번 떠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정보를 흘려보는 거예요. 역정보를. 그러니까 그 사람 반응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낙찰을 받을 사람이면 잘 안 알려줄 가능성도 없고요. 오히려 그 임차인이 역정보를 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뭐 다수인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점유자가 다수인 경우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등기부상 뭐뭐를 통한 점유관계의 권한 파악, 그죠? 그 다음에 뭐 땡땡땡을 먼저 준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요건 제가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요건 숨겨놨어요. 그 다음에 땡땡땡에게 묻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그죠? 약간의 이것도 수고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전기, 수도, 가스 업체를 통하여 연체 내역 및 점유자를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 길인데 받아서 뭐뭇을 열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것은 제가 좀 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것은 제가 일반 구독자분들에게는 공개하기가 좀 싫은 부분이라 요것은 좀 숨겨놨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뭐 택배나 배달 전문 업체를 활용해서 점유자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 아파트 비밀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뭐 택배를 가장해서 택배 왔어요. 이제 하여간 그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그 개인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능력이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게 좀 일반적인 것들 정리하는 거니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4를 통해서 이름과 주소를 대면 이제 전화번호를 파악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대편이 그 114에 등록된 사람이 공개를 원하면 알려주지만 비공개를 원하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114에서. 근데 이제 114 직원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아쉬운 소리도 하고 좀 이렇게 죽는 소리 하고 그러면 마음 좋은 또 우리 114 직원분은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KT에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좋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KT 알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한 두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SNS 조사를 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죠? 아이러브스쿨 이용해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동창이나 관계라든가 인스타,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신원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건 접수 내역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뭐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죠? 문건 접수 내역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대리인 파악 후 이해관계인이 연락처를 파악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문건 접수 내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나와요. 뭐뭐뭐 대리인, 뭐뭐 법무사, 뭐뭐 송달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법무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유자가 임차인이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요리하냐에 따라서 제가 정답까지는 안 드려요. 이것까지 다 설명해 드리려면 뭐 한 끝도 한도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원 경매 회장님을 그죠? 직접 만나러 가는 방법도 있겠죠. 직접 가서 만나면 대부분 이제 뭐 몇 알 왔냐는 둥 시큰둥 해요. 그죠? 이 양반 못 알고 왔어. 안 돼요. 딱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는 분도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선순위 임차인 가장 임차인 조사 요령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지금까지 제 교재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싹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희한한 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모 학원들에서 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짜리 강의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게 적게 포함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웬만한 학원들 교재는 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는 뭐 제 교재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는 다른 사람 학원의 교재를 저한테 많이 주십니다. 사람들이요. 아 이거 뭐 라면 끓일 때 책받침으로 써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러죠. 아 이 학원에서 500만원짜리 강의가 있는데 이 책자인데 제가 드릴까요? 그러면 저기 이제 31살 드신 분 그분께서는 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그 정도로 사실 내용이 형편없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가게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요. 책받침으로 써요. 그냥 그 냄비 올려놓고 그냥 그 학원에서 그 교재 그냥 그 냄비 받침으로 씁니다. 진짜 형편없는 교재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걸 갖다가 특수 물건이라고 하고 진짜 블로쉐라고 하고 정말 진짜 300, 400, 500, 600, 700, 800까지 받아먹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대부분 사람들이 귀가 여려가지고 혹한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한 가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어느 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뭐 철거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철거 위기에 놓여 있어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모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모 학원에서. 이걸 주식회사 법인으로 받으래요. 법인으로 받아가지고 철거 청구 들어오면 계속해서 법인을 바꾼대 계속. 아니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데 이걸.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데요 이걸. 그죠? 야, 나는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도 참 웃긴 거고, 저 같으면 안 한다는 거.
이게 무슨 뭐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뭐 맷돌 갈면 황금이 막 뚝뚝 떨어지는 기계라면 모를까. 아니 이 짓거리를 왜 주식회사로 하나 법인 만들어가지고 법인 계속해서 바꿔가는 이런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특수물건입니까 이게? 이건 특수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야매 중에서도 진짜 완전 상야매. 그죠? 상야매. 최핫발이 양이야. 야매. 진짜로. 아직도 이것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저는 이 얘기 제가 2년 전에 옛날에 2년 전에 한번 어느 분한테 들었고 그 다음에 요 근래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요 근래는 제가 그 얘기를 뭐 학원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법인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는 건물을 다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데 물론 이 건물이 뭐 그죠? 지료가 만약에 뭐 500만 원이고 월세가 뭐 2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도 한번 해도 되죠. 근데 이런 건 여러분 이건 제가 봤을 때 재판으로 가도요. 이렇게 몇 번 서너 번 반복되잖아요. 물론 증거가 없으니까 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생양아치 죄송합니다. 제가 험한 말 쓸게요. 이런 생양아치 같은 이런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요런 강의를 하면서 요게 막 7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제가 딱 봤습니다. 아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 한숨이 나와. 여러분 판단 잘 하십시오. 그런 게 절대 제가 어제 강의에서 그랬잖아요. 경매학원 주의보.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혹해가지고 특히 공부하기 싫은 분들이 대부분 이런 거 혹해요. 특수물건 반, 경매 뭐 블루오션 반, 남들이 하지 않는 경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공동투자 유도하고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제 교재 사기 전에 다른 학원 교재가 진짜 뭐 800만원짜리 강의가 궁금하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진짜.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 약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되죠. 경매라는 게 정말 뭔가 궁금증이 있고 돈 벌려고 하고 아쉬운 사람들을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으로 논리를 가르치고 이해를 시키고 또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주고 이제 그게 정말 진정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의는 아닌 것 같아요. 법 이런 것들은 이것은 야매 중에 상야매 제가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빨리 끝낼게요. 감사합니다.